자, 이제 두 번째 꼭지로는요. 그 당시에 이 천안함 사고 당시에 공식적인 멘트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멘트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미 국방부, 그죠? 그다음 미 국방부에서도 공식 발표한 게 있고요. 곧 4월 초기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고가 발생을 하고 3월 30일 날은 이명박 대통령이 백령도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그 다음 날은 또 청와대로 복귀하고 그 다음 4월 초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김태용 국방장관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각각 발표를 하거든요. 그 발표한 내용을 크로스 체크해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요. 5월 20일 날 그죠? 이렇게 기자들 쭉 모아놓고 윤도경 카이스트 전 총장이 발표를 맡죠. 민군 합동조사단의 민간단장의 자격으로 일단 발표를 하고요.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표현에 하면 지들이 무슨 개선 장군이라고 쭉 앉아가지고 발표한 그 모습이 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위 말해서 1번 어뢰가 유리 케이스 안에 있고요. 여기 또 어뢰 설계도가 있지만 나중에 이 설계도가 서로 매칭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 실토를 했죠. 밝혀졌고요. 이 매칭하지 않는 설계도까지 걸어놓고 마치 이것이 그것인 것처럼 윤종성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브리핑을 한 요 날이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이요. 요 하루 전날 그 하루 전날 뭐가 인양이 되냐면요. 하루 전날 가스터빈실이 인양이 됩니다. 그 하루 전날요. 꼭지가 크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가스터빈실 크기가요. 길이가 11m고요. 폭이 8.7m고요. 높이가 한 4, 5m 됩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천안함은 두 토막이 아니라 세 토막이 났거든요. 함수, 한미, 가운데 가스터빈실. 뭐 연돌까지 치면은 네 토막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됐는데 가스터빈실을 인양한 날이 바로 저 화면 나왔던 이 발표를 한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 그 전날 가스터빈실이 인양이 됐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5월 20일에 발표하기로 다 계획이 잡혀 있어도 함수, 한미 그 중간에서 떨어져 나간 물체라는 의미는 자기들 표현대로 폭발의 중심에서 가장 폭발을 직접적으로 두들겨 맞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발표를 중단해야죠. 중단하고 가운데 부분에 선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미뤄야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싹 감춥니다. 가스터빈실을 인양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발표를 강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어뢰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요. 어뢰를 맞은 지점이나 어뢰가 떨어진 지점이나 가스터빈실이 떨어져 나간 지점이나 동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일할 수밖에 없죠. 빵 하면서 이렇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그러니 모든 좌표가 똑같아요. 보고서상에. 군 당국의 보고서상에 폭발 지점하고 어뢰를 발견한 지점하고 가스터빈실이 존재한 지점이 동일합니다. 무슨 의미냐? 그 큰 물체가 있으면 그물질 못하죠. 대평수산 아니라 대평수산 할아버지가 긁어도 그물질 안됩니다. 쌍끌이어선 두 척이 길이가 100m, 200m짜리 그물을 쭉 끌고 다니는데 다 찢어집니다. 금양 98호 하다가 작업 몇 시간 만에 작업 중단해버린 것이 입증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평수산으로 긁었다? 그것도 어느 날 5월 15일입니까? 5월 15일 네? 아침 일찍 첫 출항하면서 첫 그물질에 그것도 장성이 타고 나간다는 첫 케이스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오늘은 무조건
어뢰를 건지는 날이야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점지받은 것처럼 군 수뇌부들이 전부 타고 나간 첫 항해 때 첫 그물질로 딱 어뢰와 추진체를 각각 독립적인 두 개 물체를 한 방에 건져 올립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영상이 없습니다. 건져 올리는 영상이 없습니다. 하나는 저쪽 구석에, 하나는 저쪽 구석에 그물로 딱 덮어놓고 그물이 서해 바다를 긁었다는 그물이 너무나 깨끗한 상태로 사진을 찍어 놓고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1번 어뢰 쇼였죠. 자, 그래서 5월 20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한 후에 오이사 조치, 그 유명한 오이사 조치, 그죠? 예, 이명박이 이렇게 딱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에 우리 해역 항해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이렇게 오이사 조치를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 규명을 하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거짓과 조작이다라는 것을 밝히면 오이사 조치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걷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거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저거 가지고 뭐 미국에 허락받고 그럴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자, 그 전에 우리 국방장관은 3월 27일 사고 다음 날에는 어떻게 국방장관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럽니다. 함정 침몰에 북한 개입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개입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힙니다. 그 다음 군 일각에서도 침몰 지점이 북방 한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북한군 함정의 침투가 제한되고 비교적 얕은 해상이어서 적의 함정 기동이 쉽지 않다라고, 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고 다음날. 그런데 그죠? 아까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북한 개입성 낮다, 그 다음 북한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방 한계선이 멀리 있어서 함정 침투가 제한적이다, 얕은 해상이라 적의 함정 기동이 쉽지 않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부 관계자는 북한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 놓고 자,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3월 30일 날 백령도에 가서 사실 배가 군함이 반파된 그 현장에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 최고 군령권을 가진 대통령이 그 현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3월 30일 날 백령도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청와대에 복귀합니다. 복귀해서 4월 1일 날 어떤 모임이 있냐면요,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대통령 특사로 외국을 다녀온 한나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를 갔습니다. 4월 1일 날. 그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4월 1일 날 대통령이. 네, 그리고 증거 없이 러시아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 북한의 기뢰등도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지 어느 하나로 몰고 가면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증거로 말해야 된다. 참 좋은 말 많이 했어요, 그때 이명박이. 거기다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누굽니까? 현대중공업 회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대그룹에서, 그것도 현대중공업 배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까지 했던 분인데,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높은 파도에 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높은 파도에 배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까? 요가다가 배웁니다. 저도. 자,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천안함 반파 사고를 겪고 5일 뒤 똑같습니까? 부산 무대포님. 고맙습니다. 이거 뭐 증거 없이 이야기했다가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거 증거를 대라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2일 날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딱 국회의원들한테 이 사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든요. 4월 2일 날. 그 다음에 그로부터 4일 뒤인 4월 6일 날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또 질문에 답을 합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볼까요? 그 전에 3월 30일 날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 또 있습니다. 한국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천안함 자체 문제를 제외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그게 3월 30일 발표했고요. 한국이 결정할 문제지만 천안함 자체 문제를 제외한 다른 이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 미 국무부 대변인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처음으로 발표한 게 3월 30일입니다. 천안함 침몰 북개입 추정 근거 없다라고. 자, 4월 6일 날은 국정원장이 국회의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안함 북한 관련성 단정 어렵다. 우리나라 국가정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북한 개입설과 관련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현재로서 북한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분 현재는 그때 대선에 부정선거 개입, 그죠? 국정원의 직원들을 PC방에 보내서 댓글하게 만들고 했던 그런 거로 해서 구속돼 있잖아요, 현재. 그러나 이 원세훈 국정원장은 천안함과 관련해서 이때 2010년 4월 6일 날 천안함 북한 관련성 단정 어렵다 발언 이후에 단 한 번도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 소행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공식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 4일 전 4월 6일 날 4월 1일 날 이명박이 관련성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4월 6일 날 국정원장이 국회에서도 북한 관련성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 중간에 4월 2일 날 김태형 국방장관은 국회에 딱 섰는데 누군가가 가서 A4 용지 한 장을 딱 전달해 줍니다. 손에 A4 용지를 줍니다. 줬더니 그 안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장관님 VIP께서, VIP가 누굽니까? 이명박 아닙니까? 장관님 VIP께서 뭐라 쭉 하는데 이 사진에 보니까 뭔가를 지어놨어요.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땡땡땡과 함께 땡땡땡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했죠. 이 사진은 왼쪽에 이 사진은 노컷뉴스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원격으로 그 망원 렌즈로 당겨서 국회 유리 케이스로 돼 있는 방청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자가 망원 렌즈로 쫙 당겨서 잡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 희미하게 이 보도가 된 거를 가지고 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제가 불이 나게 그쪽에 전화를 해가지고선 결국 샀습니다. 사야 된대요. 20만원 플러스 부가세 해서 22만원을 송금하고
이 사진 원본을 제가 받았습니다. 가슴아, 이 22만 원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죠? 어떡하지? 아직까지도 어디 청구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거를 확대 봤더니 까맣게 지워놓은 거 안에 아무리 봐도 잠수함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잠수함과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잠수함, 이게 잠수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봤더니, 자, 이게 언어 영역 시험입니다. 언어 영역. 예, 이렇게 보시면 장관님, VIP께서 외교 안보 수석 가로 열고 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 의원 질문 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간에 안 보이는 투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잠수함과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투척은 식별 안 되었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연관성을 해줄 만한, 저는 입증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 만한 직접적 증거나 단서가 가로 열고 아직은 없다고 말씀해 달라고 하십니다. 요거는 저의 추론입니다. 아직은 없다고 말씀해. 요거는 그 부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나 단서는 아직 없다. 즉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땡땡땡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이 말은 두 척 다 가라앉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두 척 다 가라앉았다는 뜻이고, 이 둘 다 건져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처음에 어뢰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에 대해서 VIP께서는 국방부 장관한테 그러한 감을 느꼈다고 불만스러운 목소리 담은 것을 외교안보수석이 A4 용지 메모지에 적어서 국방장관 손에다가 쥐어준 겁니다. 그죠? 저 정황이. 비서관이 이렇게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앞에 서 있는 국방장관한테 바로 가져와서 A4 용지를 전해줄 때는 자꾸 어뢰 쪽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왜 자꾸 그쪽으로 가냐. 그런 감을 느꼈다는 것이고,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보이는 두 척, 지금까지 기존 입장인, 즉 그 문제에 대해서 두 척이 다 침몰한 상황에 대해서 NSC, 그죠? 청와대의 NSC에서는 공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공유하고 있었고 그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둘 다 건져봐야 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국방장관은 잠수함 부분을 자꾸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빼버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 VIP가 통보를 해줬다는 것은 이렇게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혀 계획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고 그럴 가능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이러한 것에 조작으로 밀어붙인 정황은 국방장관 김태형이 몰아갔다는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의 주범은 김태형 국방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국정원장도 그런 정황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항소심 마지막 부분에, 항소심이 끝나갈 무렵에 제가 김태형 국방장관 항소심 마지막 재판부 교체됐을 때입니다. 증인 신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태형 국방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 그 다음에 미국의 토마스 에클스 포함해서 전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에클스를 참 여기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밑에 댓글 그렇게 다실 거면 그냥 주무세요, 집에서. 자, 그래서 미국의 토마스 에클스를 데리고 오는 문제는 어렵다, 좋아. 그러고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하는 문제. 저는 그런 생각. 아니 평창에도 왔다 가셨잖아요. 평창에도
근데 뭐 서초동에 굳이 못 올 거 뭐 있겠냐고. 북한 쪽에 한번 우리가 요청을 해보자고. 아니면 북경에 북경에도 우리 대사관 있잖아요. 북한에도 대사관이 있고 대사관을 통해서 하다못해 서면 질의 답변이라도 받아서 이 중요한 재판에 북한이 당사자라고 지목을 했으니 당사자의 의견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전 주장을 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지나치게 제가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뭐 그걸 하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도 있는 부분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입장이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부르는 거로 하겠습니다 했지만 김태형 국방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은 꼭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판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일 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담 자리에서도 북한 소행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고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 하면 뭐라 하겠냐 증거를 갖다가 대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이것은 뭐 아닐 수도 있다. 조사하는데 1년이나 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한 내용인데 바로 그 다음날 국방장관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 이 VIP 메모대로 안 합니다. 국방장관이. VIP 메모대로 안 하고 그냥 집어넣고 자기 얘기대로 만다. 그런 가능성, 어뢰 가능성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또 그 뒤로 4일 뒤에 국방위원회에 와서 북한 단정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 법정에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재판장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10분 동안 재판장님, 우배석 판사님, 좌배석 판사님 세 분이 10분 동안 회의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부터 천 사건의 앞에 제일 첫 페이지에 중요 사건이라고 빨간 스탬프가 콱 찍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독심이 아니라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단독심이 아니라 첫 사건부터 첫 재판부터 합의부 즉 재판장님 계시고 우배석 판사, 좌배석 판사, 판사님이 세 분, 세 분이 재판장님께서 재판을 주관하시지만 판결문은 주심 판사님이 쓰시고 또 배석 판사 이렇게 세 분이 늘 재판을 11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 때 그때 세 분의 판사님이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한 결과 그 사람 두 사람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국방장관하고 국정원장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본인의 입장만 그냥 두리뭉술하게 자기 주장만 하고 가버렸고 국정원장은 처음에 불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오, 굉장한 내용이었어요. 한 번 더 불렀지만 그때 이제 그러한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것을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답변이다. 더 이상 부르지 맙시다. 국정원장 더 이상 부르지 맙시다. 이게 답변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국정원장이 아는 바가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 기밀이고 뭐 어떻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아는 바가 없다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 자, 그걸로 끝.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VIP 메모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의 잠수함이라는 아까부터 영상으로 보셨죠. 그 잠수함이 텍스트로 나와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VIP 메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외교안보수석이 국방비서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지침을 전달해 준 것을 국방장관은 접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대로 안 합니다. 대단해요. 대통령 VIP 메모인데도 VIP에 오다인데도 이대로 안 합니다. 뭐 VIP보다도 더 높은 곳에 뭐 오다를 받았을까요? 네? 한 번 더 볼까요? 자, 영상 들이받친 함수, 한미, 분리되는 한가운데에 있는 이 물체. 예.
자, 오늘은 뭐 뒤에 빼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세월호 이 두 개의 사건은 금년 중에 다 밝혀져야 됩니다. 금년 중에. 내년, 내후년 몇 년 후로 그럴 나라 같으면 나라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저런 옵션들 뭐 다 무슨 선거가 있지 않았느냐, 또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왔던 부분들이지만 금년 중에는 반드시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이 사건은 진실이 드러나야만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